안녕하세요. 행복한 바울이의 바울이입니다. 벌써 새해도 2월이네요? 시간 참 빨라요. 그렇죠? 다들 새해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요? 저는 다이어트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식탐도 많고 대식가라 불가능에 가까울 듯해요. 휴. 웃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작심삼일은 날마다 리셋이 답인 듯하네요. 다들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시작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일을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사전 지식을 쌓아놓고 가자고요. 휴. 먼저 데이터의 단위부터 보자고요. 요새는 스마트 기기들을 많이 쓰니까 이런 단위가 익숙해졌지만 제가 중딩 때만 해도 외워야 했고 특별한 사람만 아는 거였어요. 뭐라고요? 봉화로 연락했냐고요? 봉화 세대 아닙니다. 휴. 하여튼 1비트는 이진수 하나예요. 표현이 가능한 수는 0과 1이죠. 바이트는 비트가 8개. 그러니까 이진수가 8개라는 말이죠. 표현이 가능한 수는 화면에 적어드린 대로 음수가 없이는 0부터 255까지이고 음수가 있으면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이죠. 그렇다면 이걸 왜 알아야 할까요? 채널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는 이진수만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이진수로 처리하는데 컴퓨터를 부려먹는 사람이 이 정도는 알아야겠죠? 식당도 주인이 요리를 좀 알아야 더 잘 되는 것처럼 말이죠. 휴. 어쨌든 컴퓨터의 기본 단위는 바이트이고 나머지는 화면의 표를 보시고요. 테라까지는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내가 더 큰 용량이었는데 예? 봉화 세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문자 코드라는 걸 볼게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문자를 컴퓨터에서 쓰려고 특정 숫자를 특정 문자이랑 1대1로 매칭을 시켜놓은 것이 바로 문자 코드라는 거죠. 원래 문자라는 게 보이지 않는 소리를 그림이랑 매칭을 시킨 거잖아요. 휴. 문자 코드는 많아요. 윈도우에서만 쓰는 코드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두 가지만 알아두면 돼요. 아스키 코드랑 유니코드라는 코드요. 먼저 아스키 코드는 미국 표준 코드인데요. 영어 알파벳 10지 숫자, 특수 기호, 통신에서 쓰는 제어 문자 등이 있어요. 옆에 표 보이시죠? 유니코드는 아스키 코드를 확장시킨 건데요.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컴퓨터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아스키 코드는 문자 하나당 1바이트로 되어 있고 유니코드는 한글 기준 문자 하나당 2바이트로 되어 있고요. 다른 국가 문자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파일에다 영어 대문자로만 애플이라고 쓴다면 파일에는 정수 65, 80, 80, 76, 69 라는 수가 이진수의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죠. 물론 아스키 코드 기준으로 말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정수 1과 문자 1은 다르다. 이유는 바로 이거죠. 아스키 코드 기준으로 문자 1은 정수 49로 저장이 되어진답니다. 이런 걸 인코딩 포맷이라고 한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갈게요. 지금 보니까 제가 슬라이드를 약간 잘못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어쨌든 파일의 종류 먼저 설명드릴게요.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텍스트 파일 그리고 이진 파일이요. 텍스트 파일은 문자 코드로 인코딩된 파일이에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파일이요. 각 파일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열어주셔야 하겠죠? 휴. 소스 코드 파일도 텍스트 파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이진 파일인데 텍스트 파일이 아닌 모든 파일이에요. 소리 파일이라면 소리에 맞는 코드들로 인코딩이 되어 있겠고 그림 파일이면 그림에 맞는 코드, 동영상은 동영상 코드 이런 식이에요. 파일을 저장한다는 건 램 메모리에 있는 것들을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보조 기억 장치로 옮긴다는 것이고 파일을 연다는 건 저장 개념의 역순이죠. 이제 파일의 논리적인 구조를 볼까요? 실제 구조가 이렇다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어느 파일이든 그 파일의 형식에 맞게 바이트들이 순서대로 있고 파일의 끝을 나타내는 임의의 정수값이 있고 그걸 엔드 오브 파일, EOF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파일의 출력 동작이 발생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표시자, 포지션 인디게이터도 있답니다. 위치 표시자는 어디에서 커서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아마도. 이제 파이썬에서는 파일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러 가봅시다. 파일을 다루기 전에 하나 더 알고 계셔야 할 것은 모든 파일은 한 파일에 한 프로그램만 열 수 있어요. 동시에 두 프로그램이 한 파일을 열 수는 없다는 말이죠. 내가 무엇을 적고 있는데 딴 사람이 동시에 내가 쓴 거를 지우거나 바꾸면 안 되겠죠? 이런 걸 유식한 말로 임기 영역이라고 한답니다. 임기 영역은 파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데 기회가 되면 살펴볼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파일을 열었으면 파일 작업을 다 마쳤으면 꼭 닫아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파이썬에서는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로 파일을 열 수 있는데 오픈 함수 쓰면 파일을 핸들링, 그러니까 파일을 이리저리 다룰 수 있는 객체를 배려낸답니다. 그걸 변수에 담는 거죠. 변수 이름은 파일을 읽어 들으실 때는 변수명의 in을, 파일에 저장할 때는 변수명의 out을 써주는 것이 이게 뭐 하는 놈인지 알기가 편하겠죠? 휴. 오픈 함수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오픈 함수는 많은 매개 변수가 있지만 안 쓰면 지가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는 세 가지만 신경 쓰면 돼요. 첫 번째 인수는 파일 이름인데 여는 파일이 소스코드 파일이란 겉은 폴더에 있다면 뭐뭐.뭐뭐로 이름만 쓰셔도 되고 다른 폴더에 있다면 폴더명도 같이 써주시면 돼요. 두 번째 인수는 모드를 결정하는 건데 오른쪽 보시면 무언가가 많이 있죠? 먼저 R은 기존의 파일은 읽어올 때 쓰는 모드이고 W는 새로 파일에 저장할 때 쓰는 모드이에요.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다면 기존에 있던 내용들은 싹 다 지워지고 새로 저장이 돼요. 한마디로 덮어쓰기가 된다는 말이죠. A는 파일의 맨 뒤에 추가시켜주는 모드이고 R+는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지만 seek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줘야 모드를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T랑 D는 각각 텍스트 파일이랑 이진 파일을 뜻한답니다. 예로 RT 쓰시면 텍스트 파일을 읽어보겠다고 하는 의미랍니다. 이제 세 번째 인수인데 얘는 키워드 인수예요. 가끔 인코딩이 안 맞는다고 오류가 날 때 쓰는 거랍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시 볼 거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파일의 작업을 다 하셨으면 파일을 닫아 주셔야 하겠죠? 그때 쓰는 게 바로 클로즈 메소드이랍니다. 파일은 잘 열고 잘 닫아 주시면 3분의 2는 다 한 거랍니다. 휴. 실제 코드를 보러 가시오. 자, 이제 실제 코드를 보면서 파일 객체 메소드들 몇 개랑 예시에서 쓰인 메소드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아셔야 할 건 제 예시는 텍스트 파일로만 했습니다. 이진 파일도 할까 했는데 제가 아파서 쉬다 보니 시간이 다 가서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텍스트 파일을 읽기로 열면 원하는 글자 수를 읽어서 변수에 넣는 리드 메소드가 있고 그냥 한 줄을 읽어서 변수에 넣는 리드라인 메소드가 있고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내장되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고요. 리드나 리드라인 메소드를 쓰면 보이지 않는 위치 표시자가 움직이게 되고 메소드를 또 호출하면 움직인 위치에서 다시 또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호출해도 같은 글자가 안 나오는 거랍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겨야 하는데요. 파일은 바이트들이 직렬로 모아져 있는 것인데 텍스트 파일은 어떻게 줄이 나누어져서 보일까요? 그건 우리가 메모장이나 어드로 글을 쓰다가 줄을 바꾸려고 엔터키를 딱 치는 순간 엔터키도 특정 문자로 들어간답니다. 엔터키의 문자는 역/n, 한글 키보드에는 원기호 있죠? 그거 쓰고 영어 소문자 n이 엔터키 문자, 다른 말로는 줄바꿈 문자라고 한답니다. 텍스트 파일을 메모장이나 어드로 열 때는 줄바꿈 문자를 진짜 줄을 바꿔서 화면에 띄우게 되는 거랍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문자열의 줄을 바꾸고 싶을 때 바로 넣기도 하죠. 탭키도 있어요. 역/t. 하여튼 리드라인 메소드를 쓰면 줄바꿈 문자 전까지 읽어오고 위치 표시자는 줄바꿈 문자의 다음으로 가는 거랍니다. 그런데 몇 줄짜리의 텍스트 파일인지 모른다면 리드라인 메소드를 몇 번 써야 되는지 몰라서 난감하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반복문이겠죠? 휴. while문도 가능은 하지만 포인문이 더 편해서 예시로 했어요. 예시를 보시면 먼저 파일을 RT 모드로,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을 읽기만 하겠다 는 뜻이에요. 인코딩이라고 보시죠? 가끔 오류 났을 때 저렇게 하시면 돼요. 포인문을 볼게요. 레인지 함수 대신 파일 객체가 있네요. 저렇게 하시면 텍스트 파일을 끝까지 읽어오게 된답니다. 기억해 주실 건 줄바꿈 문자도 같이 들어간다는 건데 이러면 프린트 함수로 화면에 띄우면 줄바꿈이 2번이 생겨요. 그러니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rstring 메소드 같은 걸 줄바꿈 문자를 제거하시고 다음 작업을 하세요. 스트림 메소드는 인수가 있으면 문자열에서 그 인수를 제거하고 인수가 없으면 문자열에서 공백 문자를 제거하는 거랍니다. 여기서 공백 문자란 스페이스, 탭, 줄바꿈을 말하는 거랍니다. 자세한 건 인터넷을 찾아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파일을 열어보았으니까 이제는 파일에 써보아야 하겠지요? 예시를 보시면 무언가 많지만 뜯어보면 별게 없어요. 먼저 이집 파일 함수는 폴더의 인수에 해당하는 파일이 있나 없나 검사하는 함수이랍니다. 예시에서는 파일이 있다면 전화번호 2개만 파일에 추가하는 건 전화번호를 안 바꿨군요. 죄송합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만.
어쨌든 부품 함수를 보시면 모두가 AT로 되어 있죠? 이 얘기는 텍스트 파일 맨 끝에 추가하겠다 는 뜻이죠. 그에 반해 else 부분은 WT네요. 이건 텍스트 파일을 새로 만들겠다 는 뜻이에요. 인코딩은 안 쓰시면 각 운영체제의 기본 인코딩으로 돼서 불편해서 통일로 한 거예요. 라이트 메소드는 문자열을 텍스트 파일에 저장해주는 메소드예요. 기억해 주실 건 줄바꿈이 없다는 거죠. 라이트 메소드를 계속 쓰면 나중에 텍스트 파일을 열어볼 때 글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웬만하시면 예시처럼 수작업으로 줄바꿈 문자를 넣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파일의 이모저 모양, 파이썬에서 텍스트 파일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시면 많아요. 휴. 저는 요새 감기 때문에 댕댕이 고생 중이랍니다. 이제 40대 중반이라 감기도 잘 안 나아요. 흑흑.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울이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God bless you.